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 5월 26일자 농업기술센터 수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서강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공정과 많은 지도 평가를 부탁드리며 무시인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이영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시민영 경영정보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호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일반 현황을 시작으로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와 정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어민이 원하고 농어민이 도움이 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전문 농어민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기술 보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 47명으로 농업직 1명, 공업직 2명, 지도직 1명, 총 4명이 교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84억 2,300만 원으로 기술기획, 보급, 지원 분야의 96.5%, 행정운영비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업무 추진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공원 조성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FTA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쌀 시장 개방에 적극적 대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농촌 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교육, 국제협력 기술지도 파견,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등 5개 과정에 대해 전문 기술 교육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고, 평생평서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경영 컨설팅 추진 및 농민 상담소 현장 상담 기능 강화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농촌 지도 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는 11월 11일 농어민이라는 행사를 통해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조미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실력 있는 농어민 단체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 지도자 회원 720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과 농촌 핵심 인력 역할을 충실히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 인력인 사회치에는 4개 분야 1289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 사업과 입단식을 통해 농심 화명과 지동무체 이념을 실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영농기술계획과 사회치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후계 농업인 인재를 육성하고 농민들의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 품목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맞춤형 실용교육과 품목별 현장 중심 교육으로 새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 연계 등 3개 분야를 개선하여 6,000명의 단기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쌀 수입 대응반, 친환경 농업 등 총 19개 과정으로 3,930명이 참석하여 13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17개회 940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회볼 과제교육과 현장교육 등 47회 1,3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미채소, 양봉, 유기농업, 특용작물 4개 과정으로 구성된 품목 아카데미 교육도 1,0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 단기 교육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슈퍼닝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정예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가공과 농산업 마케팅과 3개 과정 120명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실무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자 세미나 및 특강, 국내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졸업 논문 발표회가 있으며 11월 8일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력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3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3개 부전을 추진하였으며 쌀 소비 촉진을 홍보를 위해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활용교육을 10회 15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천연연색 작품 발표회,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건립되는 농촌문화체험관은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 대응하여 농어민 교육과 방문객 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사를 시작으로 9월 2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험관 규모는 2층의 연면적 478평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 농촌 문화체험, 농촌 직업 체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시민과 농어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농업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농촌 환경의 새로운 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접 47,000여 평에 32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설계 타당성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계약심사 완료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기술보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운인 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농축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까지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조 슈퍼모닝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모닝 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11년 동안 4,100헥타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벼 재래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3회 개최, 대표 농어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 맞춤형 비료 등 각종 농자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 재배관리와 수확전후 생산단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슈퍼모닝 쌀을 선별 수확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종 수매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FTA 대응 재배기술 생력화와 생산비 전관 기술 보급,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농업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 471톤을 보급하였고, 벼 직파재배 단지, 수출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형 지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찰쌀부리 등의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급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채소화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채소화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 맞춤식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상반기에는 고추 역병 저항성비를 4,600농가에 고추 재배 면적의 50%인 166만 주를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채소화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등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원의 신기술 시범사업 완료와 품목별 현장 중심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평택 꽃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평택 꽃나들이 행사는 꽃과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였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및 포토존을 확대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업생태공원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고, 방문객의 안전한 행사 관람을 최우선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튤립 단지 식재를 통한 내년도 2017년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하여 육성하고자 상반기에는 품질 고급화 및 새기술 보급 2개 사업과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위한 지역적인 실증 시범 2개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배,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농어민 교육, 약재 지원, 전직원 입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로 우리 시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모닝 배단지 신소득 작목 도입 종합평가와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농축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 및 전염병 예찰 등 방역 교육을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 2개 사업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목초 담리작 재배 5년차 실증 사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치주 제조 기술을 보급하고 한우 양봉연구의 육성으로 현증 대응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작물 적기파종 등 재배 기술 지도와 미생물을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가축 전염병 예방, 사양관리 기술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기술 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홍 경영체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강선홍 경영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개선 및 역량 강화로 강한 농업경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강선홍 경영체 64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현장 컨설팅을 12회에 걸쳐 5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선홍 맞춤형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시설 환경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선홍 경영 개선 평가 교육, 우수 영농 현장 벤치마킹 및 정밀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존 지원한 140개소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쇼포닝 파워블로그 펜투어 5개소, 스토리텔링 UCC 아카데미 교육 15회, 스마트 농산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정보화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 사이버 농업인 육성 등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고입니다. 상반기에 시설하우스, 과체로 환경개선 보급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4개 분야 10개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도, 친환경 농업 교육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농업 육성을 위해 학교 텃밭 가꾸기 10개소, 학교 지도자 교육을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사업 사후관리, 친환경 연구의 연찬교육, 친환경 쌀 재배단지 지도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맞춤형 광역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 분석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 예로 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쌀 품질 관리실, 친환경 관리실 등 6개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여 11개 항목 2,663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은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102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맞는 미질, 토양, 수질 등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을 통한 친환경 미생물 생산 기술 보급 등으로 우리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광역농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임대 농기계 68종으로 단기 1158건, 장기 26대를 임대하였고 송탄농업과 협약하여 북부 임대사업 분소를 서탄에 설치하여 임대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사고 예방교육 1263명, 농기계 부착용 안전표시창 2종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 시기별 농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예방과 농기계 이용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서강만 우리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3쪽에요. 이번에 이제 30억 6,300만 원이네. 그래서 그러면 농산물 가공센터 음식물 체험장인데 그 농민회관하고는 별개로 짓는 건가요, 이게? 농민회관으로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이건 농업생태공원 내에 에서 설치 운영되는 거고, 농민회관은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해서 실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 농민회관이 이제 비전동에 있는 게 이제 짓지 않고 이제 아마 기술센터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 다 된 건가요? 그것은 이제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에서 그분들이 합의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회관 들어오고 여기 로컬푸드 짓고 그러면 아주 그냥 건물 천국 되겠네요? 이제 건물보다 건물별로다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문화체험관은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 개선을 위한 여성 농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온시 또는 염색, 천연 염색, 농촌 문화 그런 교육을 총괄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교육을 보면은 최근에 1년간을 봤을 때 한 120명, 2,400명 정도, 그 정도 교육을 하면서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엔 좀 생태공원에 같이 병행해서 일환으로 해놓은 농촌문화체험관은 기존의 농기계 수리센터로다 운영되는 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했던 그 교육을 다시 재추진하고 거기서 확대하면서 앞으로 6차 산업이 자꾸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체험, 또 전통문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번 농민 가공 분야의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농산물 가공 교육하고 특히 창업 분야에 대한 그런 컨설팅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관장해서 취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체험관은 이제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천연염색 체험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숙성리가 있는 부분 그런 체험장들은 다시 기술센터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그건 그대로?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체험관이고요. 운영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체험에서 부족할 적에는 저희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6쪽에 요즘 쌀값이 굉장히 어렵고 요즘 지방민은 한 9만 원대 이렇게 상경을 해서 온다 그러는데 우리 좀 쌀값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짓고 수매가 잘 안 돼가지고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농업 정책이 이제 쌀 품질이나 관리, 유통, 브랜드 홍보까지 해서 작년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은 쌀값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수 있나? 이제 쌀값은 저희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한 120kg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2.kg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식전 소비량이 감소가 됐고 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매년 제조 연속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풍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해서 쌀값 하락 원인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이제 곡물 자급률을 볼 것 같으면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3%인데 쌀 자급률은 그 중에서는 97%입니다. 그러면 쌀만 봤을 적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그 NML 물량이라서 매일 수입 물량이 국민 소비량의 10% 정도, 한 4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 안에는 거의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국민에서 쌀값이 지금 하락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도 유통 문제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네요. 네.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도 해서 우리 그 좋은 신종구 개발을 해서 가격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품질의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생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쪽에 이제 과실 생산과 기술 보고 요즘 아마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블루벨리를 한 5년 이상 돼가지고 좀 어려운 농가들 이제 아마 요즘은 그 평당인지 그 주당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보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그 정책적으로 이제 블루베리가 굉장히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저 아마 포화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향후 계획 좀 한번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루벨리가 작년까지는 가격이 우리 평택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블루벨리가 지금 평택이 선도적으로다가 재배가 사실 시작이 됐고 그래서 품종 선택을 우리 지역에서는 살짝 대거해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해 와서 그걸 직거래 중심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평균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키로당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남부지방 같은 데서는 그 품질이 지하 차이 나서 한 1만 원, 15,000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이제 블루베리 면적이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가격이 한 키로당 한 7천에서 10,000원 정도 많게는 그렇게 하락돼서 거래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폐원 농가로다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당 54,000원씩의 블루베리를 폐원 작물로다 신청하게 되면은 그것을 정부에서 평당 54,000원씩의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폐원 작물로다 선정이 되면 평당 19,000원 정도 낮아요. 그래서 금년에 폐원 작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블루베리는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폐원 작물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내년 4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아마 또 될까 하면 그렇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체 작물로다가 이제 농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키 위원님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농업 현장을 가보시다 보니 백향가래라는 그러한 패션 트로프가 우리 지역에서 거기 한 10헥타 정도가 현재 대체해서 이렇게 재배가 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상당히 어렵던 그 품종 중에 황금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에서 한라봉하고 천혜향하고 겨자배에 대해서 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의고 무동산 앞에 그럼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한 2,000평 정도 난 재배 농장을 갖다가 이 대체 작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 전에 그때까지 재배를 해서 하우스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해서 아마 그분이 아마 매출액 정도가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체 작물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앞서도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640농가가 있었는데 강소농 이분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매년 100농가씩 시키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강소농 벤치마킹으로다가 인해서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고 제주도에서 했던 거 애플망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수입산이 보통 키로당 한 10,000원 이내에 거래되고 제주도나 거기서는 국내산 같은 건 개당이나 개당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데 포승 방림리에 이창곤 농가가 그것을 남부지방의 강수로 비치마킹해서 그것을 다시 작목을 도입을 해서 현재 재배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강선우입니다만 진행현 그 야망리에 있습니다. 야망리에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다가 그 무화과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라도 남부지방에서 많이 되는 건데 우리 이제도 추석 전에 그것을 수확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냐면 키로당 3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대체상력으로가 앞으로다가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그래, 하여튼 우리 이제 그 강선홍의 이제 과학 영농을 펼치면서 이제 사실 이제 농업도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게다 농사가 아니라 일단 통계도 좀 어느 정도 좀 잘 그 관리를 하셔서 추후에 이제 부리관리 같이 이렇게 이제 과잉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아마 그 축산 분야에 보면 그 미생물 그 배양 때문에 아마 그 우리 그 축산농가에서 그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이 다 되고 있나 아니면 먼저 모자르나 그거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다 드리려면은 저희가 1년에 2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만 하려면 한 이거의 3배 규모 정도는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생물이 축산농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수, 채소, 전용사까지 이렇게 지금 접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대부분 영세농이나 중소농 규모로다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만 대농 그더라도 농가당 10봉인데 2리터짜리 그것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도 자꾸 해마다 요구는 들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그 비행 활성수라는 그런 미생물을 지금 검토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약간 공급이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농기계 임대 사업 지난 6회 때도 저희가 시정지문을 통해서 이제 아마 그 임대료고 징수에 대한 아마 지금 0.6%인가 지금 몇 프로 받고 있죠? 0.7%. 요즘 이제 농사도 좀 어렵고 또 농기계 또 쓰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동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뭐 제가 말씀만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쌀값이나 모든 그 우리 농산물 값이 너무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리도 요즘 보면 뭐 일반 2%에서 3% 정도 뭐 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임대료도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 승용 예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대 안 되죠? 네, 승용 예치기 세대. 그거는 일일 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는?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기억을 못 그건 하겠습니다. 이제 9만 원입니다. 예, 9만 원이고 그래서 그것도 좀 뭐 쓸 수 있는 그 단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그 임대료를 포괄적으로 조금 좀 하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리에서 위원님 계십니다. 네, 양현선. 이게 이제 뜻이 이제 농업인이라는 행사 22회예요. 이게 이제 300만 원, CD 2,000만 원 자부담. 그럼 자부담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0% 지원할 수가 없고 예전에는 100% 지원했는데 이제 제가 대신 설명드린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그 주관 단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농업인 사계 단체가 위탁 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예, 저희 조례에 자부담을 이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맡아서 이렇게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맞춰서 했을 적에는 그 몫을 행사 운영비로도 해야 되지만은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식은 못 네,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래서 선거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이건 좀 예산이 좀 오를 필요가 있다. 이게 예전에는 농업인이라는 행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한 10여 년 이전에는 굉장히 규모가 좀 크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 축소가 됐었어. 이거 좀 검토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하던 위원님께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물론 이제 계획 인원이 지금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작게 하잖아요. 뭐 어떤 행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이 그래도 지금은 도난 복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평택에 지금 이만큼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신 거거든요. 거의 지도자들이 지역에 관심 있고 우리 평택에 애양심 많으신 분들은 농업인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10쪽에 이제 농업인 교육이 이제 뭐 도움되고 하면은 이제 그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쁘신 분들 다 이제 센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면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좀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뭐 다른 지역 분들이 어디 뭐 지니면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읍면동 사무소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뭐 센터에 있는 강당이나 뭐 일반 뭐 진입면이나 서면 같은 경우는 거기 묻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돌아가면서 좀 해볼 것들이 필요가 네, 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이거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각 읍면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요구했을 때 그 현장을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그 현장 교육도 진위면에서도 했었고 서톤면에서도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고 또 그 송탄 농협 관할 그 장목반 아침 이슬 장목반도 교육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또 현장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철저히 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쪽에 이제 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농업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 농업인들, 특히 이제 뭐 시설, 하우스 시설 스토어 하시는 분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생활 개선회가 예전에도 굉장히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한 7, 8년 전에 때 굉장히 활성화됐었어. 그 센터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많이 없어져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 생산해갖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농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그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실질적인 거 우리가 좀 접하지 못한 걸 좀 발굴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발굴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죠? 예, 한 통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16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링에서 최고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쌀인데 이제 생산단지 육성을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데 그 미질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미질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단백질, 그다음에 또 전분 그런 거 측정하고. 근데 이제 미질 분석이 옛날에 세분화되어 있다 지금 상중하다 조금 약간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슈퍼닝 단지에서 미질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100%다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앞서서 슈퍼닝 단지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가 잡벼나 다른 품종이 섞였을 적에 그게 고시깔이나 추청배가 아닐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그 타격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시깔이나 추청에 대해서 예전 맛하고 틀리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화학비료나 이렇게 하면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때깔은. 그렇지만 그게 영양소나 미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그 7월 달부터 식량 특색대장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심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품질 그 관리만큼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 질소질 비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삼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도곡경감제나 이런 걸 주지 않고 좀 질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봐야 되겠다고 농가들한테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쌀값도 안 좋은데 양이라도 많이 나와야 돈이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사실 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그 시중에 도는 슈퍼닝 쌀을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단백질 그 쌀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 그 계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돼서 수익이 안 맞는 데를 해서 그래서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좀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고시가리나 고시가리가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다른 거보다. 근데 요즘에 같은 날씨가 태풍이 이제 뭐 한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복이 좀 덜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질소질을 많이 주면은 수확이 더 많이 나오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 효과가 크잖아요. 질소질을 주면은 바로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아까 그 소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협의회를 1년에 4번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3번을 했고 아직 한 번이 남았는데 이제 봄에는 그 모내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간에 관리, 세 번째는 심사라든지 그 품위 때문에 하고 네 번째는 지금 한 번 남은 게 내년 슈퍼링 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농협과 행정과 저희들과 같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올해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릴 건데 특히 이제 그 질소질을 많이 주는 거는 농가들의 욕심이라서 막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반당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640kg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쌀로 480kg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50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그 오버되는 물량은 지금 농협에서 단가를 조금 낮춰줍니다. 쿼터량 그 640kg 오버되는 양을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씩 이제 그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협의회 때는 강력하게 또 주장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퍼링 쌀이 일반 쌀하고 같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입맛은 항상 원하잖아요. 그리고 먹어봤던 사람들이 그 맛을 압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됐든 그런 것도 비진에 대해서 괜히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센터에서 준비할 것은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링 원료국은 고시가리 추천 2가지입니다. 다른 거 진짜 어떻게 보면 농사도 좀 짓기 좀 편하고 도복 걱정이 좀 덜하고 미질도 좀 우수한 그런 거를 좀 찾아낼 때가 됐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거 2가지만 해요? 예, 사실 그 수년 전에 그 안중농협 주관으로 그 상강배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그 쌀마다 다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 사실은 안중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추천 고시 외에는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거는 미지대에서 한번 관리를 하고 그 농민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질소질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는 좀 저희들 자제를 좀 해야 돼요. 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고품질이고 지금 일반 정에서 평택쌀
하는 일반 취급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뭐 미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검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그 센터에다 의뢰하면은 그거를 갖다 거기다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벼가 10%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벼가. 예.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그 고시나 그 추첨을 보면은 거의 뭐 1%, 3% 이내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고시, 그 추천이다. 다른 일반 정리소들도 표시할 수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의 계약 재배를 이렇게 많이들 받더라고요. 품종을. 예전에는 일반 정리소는 그냥 적격 다 받아서 저렴하게 해갖고 그냥 일반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자체 정리소들도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검사하는 거 보면 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위검사라고 나가더라고. 그런데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 일반 정미소에 그 품위를 10% 이내에 붙여서 나갈 쌀이 그 별로 없어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뭐 과실이 지금 우리 뭐 평택에서 경쟁력이 있는 과실이 뭐가 있어요? 현재 단위 수량이나 그 소득을 보면은 그래도 블루베리하고 체리가 높습니다. 그건 높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그 슈퍼니라고 많이 나가는 거는 배죠, 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가 이제 그 또 가족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저도 체리가 좀 수익이 좀 체험 학습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동네마다 그런 걸 좀 특색 있게 좀 이렇게 섞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소규모지만 뭐 마을걷기 사업, 뭐 농정과에서 되고 또 센터에서도 또 그거하고 또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이게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체리가 지금 3년 사이에 26농가 28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체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수확이 제 양이 나오는 농가는 아직 몇 농가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 2년, 3년만 있으면 많은 양이 생산될 거고요. 그런 이제 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를 그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체험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금 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워낙 품종이 뭐 수백가지라며요, 품종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과실이 잘못하니까 굉장히 뭐 포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뭐 푸드만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택에서는 지금 좋은 품종으로 많이 갱신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보급했던 거는 거의 없죠, 이제 지금. 예, 많이 갱신이 제일 됐습니다. 처음에 보급했던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정책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보충 설명을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과수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루베리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 평택의 브루베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품종 때문에 저희 평택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책적으로 들어갔던 품종이 저희 지역의 주품종이 듀크라는 품종입니다. 이 듀크라는 품종인데 듀크가 그 단위당 생산량이 많고요. 조생종이면서 시장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저장력이 좀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품종이 들어갔던 지역보다 저희 저기 듀크라는 그런 품종을 주품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만 원 내외로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평택은 처음에 브루베리를 시작할 때 시장 위주의 출하보다는 도시 근접이기 때문에 직판하는 초점을 맞춰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개장 할 때 조사를 해보면 한 반 정도가 직판을 해요. 현실이 직판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직판이요, 인맥이 작으신 분은요, 굉장히 어렵고요. 인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각각적으로 팔아요. 근데 이게 지역 사람들 인맥 좋으신 분들 하는데 외지에 도서 하시는 분들은 직판이 쉽지가 않고 가격 제대로 못 받아요. 현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청과장 나가는 것보다는 직판이 훨씬 낫죠.
우리가 여기서 직판 2만 원 하는데 총각 가면 2만 원 가요? 2만 원 못 가거든. 그래서 현실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직판입니다. 예, 어떤 장목이든지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굴곡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브루베리 장목은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루베리가 일개 과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품질 관리만 잘하면 뭐 쇠퇴되는 장목이 아니라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조금 쉬었다. 쉬었다 해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쪽에 이제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워블로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슈퍼오닉이라고 우리가 평택의 농산물은 슈퍼오닉이다. 그렇지만 전체가 슈퍼오닉 브랜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품종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쌀이 있고 이제 채소 있고 이제 가수 있고. 근데 이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평택에서 나는 농산물은 슈퍼오닉 믿어도 된다. 라고 어떻게 됐든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SNS 같은 시대에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의원님께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파워블로거는 저 평택시에서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보통 파워블로그에면은 하루에 그 검색 방문 넘버가 1000에서 10,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인터넷이 지금 많이 해서 글 홍보 쪽으로다가 돌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파워블로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5명장 시켜서 여기에서 그 강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하고, 거기서 뭐 이벤트 행사까지 해서 농산물 홍보해서 인터넷에 포스팅까지 다 끝냈는데, 이것은 그분들 일부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느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내가 파워블로거가 돼서 내 농장은 내가 홍보하는 책으로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올릴 기획을 준비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평택의 농산물이 다 슈퍼오닉에다가 해서 뭐 ABC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ABC 거기에다 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에 평택에서 농사 짓긴 그래도 이 인구의 50%가 다 이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하기 자기들이 비싸지면 거기 수집상들이 직접 와서 갖고 가요. 그거는 개인에 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이 되려면 이게 하나로 모여야 되거든요. 지금 뭐 노선도 센터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유통공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에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은 다 슈퍼오닉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슈퍼오닉이라고 하지만 거기다 고시기까지라고 해서 그게 더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수부관 정회를 선언합니다.